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국가산단 내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물론 광양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도 높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불안과 우려 속의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까지 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의 경우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공론회장이 활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또 다른 산업단지인 광양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당에서라도 정치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늦지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양시의회도 정부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에게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모든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위반한 업체들의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나 환경부의 전수조사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체는 모두 64곳. 종별로 관할 사업장이 나뉘어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수조사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그리고 또 그러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그 예산과 또 인력을 좀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지난 1999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고시된 광양만권. 그러나 느슨한 규제를 틈타 발생한 도덕적 해이가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강도 높은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에서 산단 입주 업체들이 제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관계자 5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제 1차 회의를 열었지만 불법 배출을 주도한 기업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기업체 관계자는 정위원이 아닌 참고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주민 건강 영향 평가와 여수산단 주변 대기오염 실태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해 조성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 지속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와 장애인단체 등 4곳에서 모두 1,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인 1계좌 정기 후원에도 38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후원금을 토대로 올해 영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 무료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 투자 유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사가 예정에 없던 용해로를 짓겠다고 하면서 반발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건데요. 경제청은 투자가 무산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4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한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말.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밍타이 그룹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밍타이 그룹은 대신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설치와 주민 동의를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해로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은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루미늄을 단순 가공하는 공정만 들어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경제청이 스스로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공해 발생 소지가 없고 소등도만 들어온다고 명백하게 지역 주민 설명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기만입니다, 기만. 경제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밍타이 그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재점화된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이전 장소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전 장소를 논의했지만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의원총회에서는 이전 장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에서 올해 롤러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은 오늘부터 이틀간 여수 진남 인라인 롤러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15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갖고 주니어와 시니어 국가대표 각각 8명씩을 선발합니다.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오는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롤러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골목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은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을 인근에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내내 MBC의 같은 제보가 여러 통 쏟아졌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고소동 벽화마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제의 벽화 장식 앞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쓰레기 수거가 끝났다는데도 벽화 장식이 무색하게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정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더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저희 여수 미양이라고 보이는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주민들은 고소동 벽화마을 인근이 카페거리로 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골목 공터 곳곳에 카페가 갑자기 늘다 보니 골목에 자리하던 쓰레기장이 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쓰레기장은 여기저기로 밀려나다 벽화마을 입구인 지금의 벽화장식 옆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장이 생기자 영업을 시작한 카페와 관광객들이 하나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이젠 쓰레기장 처리 용량마저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현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거나 쓰레기장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렵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만들어 단속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옮길 장소가 거의 사유지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그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지만 하필 관광 코스인 벽화마을 초입에 쓰레기장이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쓰레기 투기 단속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고흥군이 행복보금자리 주택 마련을 통한 도시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민간 기업 2곳과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갖고 동강면 한천리 일대 32가구, 포두면 상포리 일대 80가구의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 인구를 다시 늘려가는 데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 동행 워크숍을 통해 순천형 민주주의 실현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시장과 읍면동장,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동행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분권 강화의 하나로 8개 읍면동 197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풀씨를 뿌려 한우나 젖소가 먹는 사료를 재배해봤더니
노동력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 수확으로 앞둔 논에서 농업용 드론이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다닙니다. 벼포기 사이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풀사료 씨앗을 균일하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여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저기가 좀 어느 말에서 더 없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안 뿌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양분이 풍부한 풀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농업용 드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로 작물의 양분과 수분 상태를 곧바로 확인해서 최적화된 생육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나주 지역 10헥타르 규모의 간척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험을 한 결과 노동력을 4분의 1로 줄이고 하루 작업량은 최대 4배 정도 늘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적기 파종이 가능하고 비료도 적게 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료 가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나 젖소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 물량은 580만 톤 규모로 추산되지만 자급률이 80%를 밑돌다 보니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활용한 풀사료 재배 기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풀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원예 농협에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올해부터 20%에서 15%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이상 저온과 폭염,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시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 의원 고모 씨에게 법원이 의원직 유지 수준인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한 것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수시 의원 A씨가 선거 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환경부가 지정한 7종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모두 26대로 올해 배정됐던 74대는 조기에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사 직접 시행해서 농업인 참여를 주민과 상생협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주민 지자체 등 동의와 농촌의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어제 출근길과는 다르게 하늘빛이 다소 뿌였죠. 밤사이 온화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약하게 넘어와서요. 현재 서울은 곳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 먼지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머물다가 낮에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에는 또 한 차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많은 중부와 경남 지방까지도 먼지가 퍼지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진 강풍특보가 해제되더라도 건조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하늘의 구름 양이 점점 줄어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2도, 대구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 서울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